이런 상가는 절대 하지 마라. 이런 내용으로도 영상을 좀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중에 이제 테마 상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. 테마 상가는 어떤 건지 그리고 요거는 왜 하면 안 되는 건지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. 테마 상가에서 성공 케이스를 별로 못 봤어요. 음. 테마 상가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. 어떠한 테마를 정해놓고 분양하는 상가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동대문의 의류 상가, 그 다음에 전자 상가 중에 뭐 신도림이나 쪽 강변 쪽에 있는 T 상가, 아, 네. 그 다음에 또 뭐 네. 청량리 이쪽에 보면은 경동시장 주변에 뭐 약재 상가, 아.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금액이 뭐 보통 한 2평, 3평씩 쪼개서 안에 쇼핑몰처럼 쭉 구성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 그 상인들을 몰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테마 상가들이 자리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런 데들 위치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, 이제 수요를 갖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. 그나마 자리 잡았던 게 동대문 의류상가였는데 거기도 역시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동대문 의류상가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있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별로 수익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케이스는 아까 전자상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 채널에서는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상가에서도 지금 분양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임대료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. 뭐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테마 상가는 왜 어렵냐면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, 사실은. 제가 그 영상 봤는데 네. 2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유찰돼가지고 2천만 원 됐고 네. 뭐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맞아요? 네. 어.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유찰이 되고 입찰이 안 되느냐? 일단 임대 자체가 안 됐고 또 거기에 숨겨진 게 또 있어요. 뭐냐면 관리비 빌린 거 이러한 것들까지 감안하면 2천만 원짜리 한 8천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.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. 아, 다 내야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테마 상가가 왜 어렵냐면 기본적인 상가는 배우 수요가 갖춰져야 돼요. 그냥 고정적인 배우 수요. 우리 아파트 단지 뭐 천세대면은 천세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마곡 제가 지금 마곡에 있는데 네네. 마곡에 직장인들이 있는 배우 수요가 있는 기본 유동인구 갖춰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테마 상가는 그 테마가 좀 꺾여버리면 바로 그냥 임대가 안 나가고 공실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또 대부분 테마 상가들이 내부 상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테마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아예 못 쓰게 되는 상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. 지금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한 게 유행이 지나면 그 테마에 대한 유행이 지나버리면은 그 테마로 그냥 이제 유입이 없으니까 그렇죠. 매출 일어나기 어려워지고 네, 그러면 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. 그렇죠. 더더군다나 거죠? 코로나 네. 때 그런 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. 그러니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냥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테마 상가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다. 더 낫지 않을까 아. 싶습니다.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100개, 1000개 중에서 한 개의 성공 사례수가 있다,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맞죠? 네. 네.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테마 상가는 어떤 건가요? 뭐 의류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테마 상가. 그렇죠. 분양형으로 테마 상가들인데 뭐 한때는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수산시장을 분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아, 예, 그렇죠. 네,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보다는 실사용자들이 많이 접근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실제 실사용자라고 장사하실 하면은- 분들 아, 그런 분들이 접근을 분양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네네. 일반 임대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. 또 그런 상가들이 잘 된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간혹 수산시장은 조금 성공 케이스는 있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. 실소유를 하면서 이거를 이용할 생각으로 상가를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. 네. 그거 하고 네. 아니면은 어차피 뭐 수산상가 이런 것들은 임대료만 내면 되니까 그냥 임대만 해야겠다.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상가에서 가장 좋은 수요자는 네. 내가 실제로 장사하실 분이 내가 장사의 목적으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. 장사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일단 대출 한도가 더 커요. 우리가 60에 70% 이상이 아니라 예를 네. 들면 저희 마곡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사드린 실제 사용하시는 사무실들이에요. 사무실을 내가 쓰려고 하니까
월세가 10평에 뭐 한 1,060만 원인데 네네. 이게 분양가가 한 2억 정도였거든요. 어, 2억 정도 오피스를 1,060만 원을 내느니 네. 대출이 이분이 한 70%가 나왔었죠.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. 네네. 2억짜리면 내가 6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1억 4천을 대출을 받으면 보통 이게 기금 대출로 받으면은 뭐 한 2% 내외 정도 대출 이자가 나가거든요. 그러면 한 20만 원 그럼 정도 20만 원 나가니까 나오니까. 네. 그러면은 이 사무실을 내가 안정적으로 쓰고 뭐 임대기간 만료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월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자만 내면 되고 나중에 이게 또 매매가가 오르면 상승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상가에서 제일 좋은 수요자는 직접 사용하실 분.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의 눈높이가 딱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.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임대로 가지 마시고 사서 가셔라.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파트랑 비슷하네요. 시거주 하면서 이제 뭐 떨어지면은 뭐 어쨌든 시거주 하니까 상관이 그렇죠. 없는 거고 네네네. 예, 올라가면은 팔 수도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럼 테마 상가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실수요에 맞춰서 접근을 하면은 괜찮다. 그것도 괜찮을 수 있다. 네, 그럼요. 아주 중요한 거를 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테마 상가 내에서도 내가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어떤 자리를 선정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어떤 테마 상가에 다 틀려지는데 네. 그래도 뭐 가능하면 예를 하나 들어서 뭐 가능하면 네. 3층보다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 앞자리, 엘리베이터 앞자리. 뭐 1층이다 그러면은 현관 앞 입구 자리, 모두 누구나 아는 자리예요.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장사할 사람들은 그런 걸 찾아요. 근데 임대사업자들이 그런 걸 못 보고 가격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. 싸니까. 그렇죠. 아. 근데 장사할 사람들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.